어제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이 확정되면서 20개 이상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만 집중하시지만 사실 그 외에도 30조짜리 큰 추경 규모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 상세 브리핑 내용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일정을 알 수 있게 되어서 해당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2차 지원금까지 8월 초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으니 팩트체크도 해드리고요. 추가로 사용처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현재 논란이 많은 다이소, 올리브영 편의점 스타벅스는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해당 내용도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민생회복지원금 내용을 포함해서 약 20가지 정책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내용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지급 일정, 사용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에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최대 15%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29조 원 발행할 계획인데요. 지역별로 7%에서 15% 지역화폐 구매 할인을 해줄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 감소 지역은 15%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전기기 구매 비용의 10% 환급 정책을 펼칠 예정인데요.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 중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30만 원 한도 환급 정책이 생길 전망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부적인 지원 대상 등이 없어 향후 세부 정책 발표 내용 확인은 필수인데요. 그때도 트렌드 라디오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쿠폰을 1박당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 쿠폰이 나올 예정이고요. 영화 관람 시 1회당 6천 원 할인, 스포츠 시설 이용 시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5만 원 할인, 미술 전시 1회당 3천 원 할인, 공연 예술 1회당 1만 원 할인 정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난 7년간 정책 사업을 소개했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지원 인원을 더 늘리겠다. 이 뜻으로 해석되고요. 해당 정책은 근로자가 20만 원 내면 기업과 정부가 20만 원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아홉 번째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기존 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반 국민 최대 27만 원, 기초수급자 최대 52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1차의 선지급 시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1인당 2만 원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데요. 정리하면 상위 10%는 총 15만 원을 받고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는 총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고요.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일반 국민 27만 원, 차상위 42만 원, 기초수급자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지원에 유동성 5조 원 이상 공급이 될 전망인데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11번째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3종 패키지 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가 마련이 되는데요. 먼저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 소각을 해줍니다.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서 일회성 소각을 해주고요. 새출발 기금으로 90% 원금 감면을 확대를 해주는데요.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위기 기업에는 분할 상환 및 이자 지원 1%를 해주고 폐업 기업에는 분할 상환 15년의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은행권 자체의 채무 조정도 있으니 이 부분은 따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리턴 패키지로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을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번째는 구직급여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인원이 36만 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이 있으니 이 정책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 경제적으로 비교적 저소득층이 대상이나 청년들의 경우 좀 더 기준이 낮은 편이니 이 부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화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건설업 실직자의 경우 훈련수당을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도 나온다고 합니다. 13번째는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80%를 지원하거나 이동식 에어컨 구입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됩니다. 14번째는 임금체불 피해 지원인데요. 사업주에게는 금리 이자 지원을 하고 피해 근로자에게는 1% 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5번째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데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 3,000원을 추가 공급하고요.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 24개월 월세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6번째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 공급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17번째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과 개인회생 파산 관련 소송 대리 및 소송 비용 지원 센터도 추가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18번째는 호남 고속철도 평택 오송 복선화 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하천 정비, 배수관로 개보수 비용에 추경 비용이 투입됩니다. 19번째는 또한 AI 신산업,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에 약 1조 원 이상 비용이 투입이 되고 초기 창업 기업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 정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는 또한 AI 인프라 국산 NPU 개발을 위해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급 일정 부분인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의 상세 브리핑을 통한 지급 일정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패스트 트랙을 통한 정부의 지급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통과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되는 과정이 6월 28일에 마무리가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빠르게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이르면 1차 지급 금액인 전 국민 15만 원 지급은 2주 이내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7월 초 또는 늦으면 7월 중순 지급이 예상됩니다. 1차 지급 때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행정 절차가 70% 이상 진행되어 있어서 빠르게 지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점점 늦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2차 지급 때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언론들이 예상하는 시점은 추석 전인 9월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는 8월 초에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언론과 정부 상세 브리핑 인터뷰에 따르면 8월 초 지급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2차 지급 때는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이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건보료와 재산 데이터베이스 매칭이 최소 3주가 필요하고 카드사와 지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약 2주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 지급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해야 하기에 추석 전 9월경 지급이 유력하다고 언론에서는 추측하고 있는데요. 만약 2차 지급도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 제외가 아닌 전 국민 지급으로 합의를 본다면 더 빨리 지급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언론과 정부 상세 브리핑의 내용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1차는 7월 초 중순 지급 유력, 2차는 9월 지급이 유력한 상황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에 변수는 국회의 여야 합의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토대로 사용처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해주시고요. 일단 지역 제한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니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타 시도에서는 사용 불가가 될 듯하고요. 편의점도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편의점이 개인 가맹점 위주 시스템이라 편의점이나 동네 중소형 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 불가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될 듯하고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의 경우에는 가맹점이라면 사용이 가능하고 직영점이면 본사 소재 시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 앱이 궁금한 상황인데요. 저번 지원금 때 배달 앱은 결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결제만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배달앱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가 덜 된 시기였고 지금은 배달앱에서 거의 대부분 모바일 결제만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국, 병원, 주유소 등은 사용이 가능했지만 통신요금은 사용이 불가능했었고요. 온라인 상거래도 불가능했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 유흥주점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의 경우도 투썸의 경우 가맹점 운영하는 곳은 가능했지만 스타벅스처럼 본사 직영의 경우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사용처는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몇 월 며칠생까지 인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7월달 지급일 전까지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발표가 되는 대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렌드 라디오에서 민생지원금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